오늘은 국회 교육위 맡고 계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요, 국회 상임위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실입니다.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이미 지명이 철회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곳이죠. 교육위원이셨던 정성국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이게 아침에 바쁜데 예. 시간 내주셔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예. 앞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 이 청문회장에서 정말 의원님의 활약 대단했잖아요. 그리고 또 전문분하셨던 이 교육의 정책들이 논의되는 이곳에서 제가 일부러 생방송 대담을 잡은 겁니다. 예. 의원님을 위해서. 자, 얘기 나눠본다면 의원님은 한국 교총 역사상요. 최초로 초등 교사 출신으로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를 더 크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 출신으로서 또 교총 회장 출신으로서 교육부 장관은 이런 사람 해야 한다.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오늘 다시 여기 앉으니까 그때 장면이 좀 생생합니다. 좀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진숙 후보자께서 물론 뭐, 되지 못하셨지만, 그분의 뭐, 살아온 과정이나 업적, 또 성과, 성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청문회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후보자가 이제 장관이 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 유초중등 전문성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 대학 교수 중심의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교육부 장관은 유초중등을 잘 이해하는 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거기서 교직 생활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초중등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많이 접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면서 일했던 그런 분들이 좀 장관 후보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야당 이제 청문위원이신데 예. 말씀을 잘 좀 새겨 들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임위원장에 있으니까요. 예, 예. 여야가 대립하는 그 모습이 제가 계속 상상이 됩니다. 예. 근데 이 교육 분야뿐 아니고 저희가 지금 대립하는 쟁점 법안들이 많아요. 예. 노란봉투법, 또 그렇죠. 방송 3법, 예. 또 상법 개정안 계속 대립되고 있는데 민주당 주도로 다음 달에 본회의 처리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좀 지연 전략을 편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예. 그래도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작년 이맘때도 저희들이 필리버스터 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국민의힘이 5박 6일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했는데 특히 제가 그때 마지막 나와가지고 밤을 새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게 무제한 토론이긴 한데 이것 역시 5분의 3 이상의 종결 동의가 있으면 종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모든 면에서 의석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합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조차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까 언급하셨던 그런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 3법 이런 법들은요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재개의 우려가 너무너무 큽니다. 특히 지금 관세전쟁, 오늘 우리 트럼프 대통령 관세 협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관세전쟁부터 시작해서 기업을 옥죄다든지 기업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들을 지금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시기인데 왜 이렇게 8월 4일로 본회의를 잡아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그 답변 이어받아서요. 재개 우려가 큰데 예. 이제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예, 예.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 뭐 간단한 내용은 그거예요. 상호 관세 15%, 맞아요. 그다음에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예, 예.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서는요. 곧바로 국익, 실용 그리고 동맹 모두 잡았다. 아주 긍정적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농산물 분야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개방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정부와 약간 입장 차이가 있어 보여요. 이번 예. 협상 타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아침에 났죠? 네. 오늘 아침에 이 결과가 나와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좀 자세한 내용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헤드만 나왔지 않습니까? 그 15%를 이제 우리가 해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조금 엇갈리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발표한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좀 다르죠. 농산물 분야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를 3,500억 달러 수준으로 한다. 이런 거. 그게 조선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외교는 정쟁이 없어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2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또 논의가 된다든지 또 진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게 많이 확정이 된 상태라 해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가 민주당이 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일이다, 이런 쪽으로 우리 국민의힘도 바라보기보다는 대통령께서 또 집권 여당이 우리 국민의 삶과 우리 국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달라. 그래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달라.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국민의힘도 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응원하고 싶어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아직까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협상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좀 세부 내용을 좀 더 봐야 예. 어떤 비판이라든가 이런 개선점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보도가 다르게 나오는 것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근데 대여 관계뿐 아니라 당내 음. 입장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내 내용이요. 예. 더 치열하고 더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오늘까지죠? 5시까지인데요. 아시겠지만 찬탄, 반탄, 뭐 극우, 반극우 완전히 대립구도가 나눠져 있어요.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로서 대립하는 건 맞는데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국민의힘이 과연 통합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가?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서도 이렇게 쪼개진다면 정말 문제인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갑자기 좀 답답합니다. 예, 오늘 우리 김정 기자님하고 MBN에서 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데 갑자기 그 질문에 좀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그렇죠. 예.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당이? 예. 정말 국민의힘이 참 자랑스러웠는데 제가 네. 국민의힘의 영입 인재지 않습니까? 네. 교총회장 하다가 국민의힘에 영입됐을 맞습니다. 때 좀 자랑스러움도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국회의원이 된다는 그게 참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잘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면 너무 지금 막 먹먹해요. 특히 최근에 우리 당의 분위기가 뭔가 지금 미래로 가야 되는 방향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말이 너무나 좀 이렇게 좀 당연시하고 그다음에 그게 맞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윤의계인이라든지 계몽령이라든지 심지어 그 말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당을 접수하겠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말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원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예, 중요합니다. 당원들이 대통령을 뽑습니까? 당원들이 국회의원을 뽑습니까? 국회의원 대통령 뽑는 분들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국민이죠. 우리가 정치를 할 때 당원을 바라보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지만 더 크게 바라볼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국민을 바라봐야 되죠.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헤아리는 것이 당대표죠. 그런데 그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당당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너무 좀 개탄스럽고 아쉽습니다. 네. 당내 걱정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더 우려스러운 건요. 그 최고위원 후보 등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분들이 원내는 지금까지는 한 명도 안 계세요. 다 원외만 후보로 등록했는데 이렇게 당이 어려울 때 나서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 물론 한동훈 전 대표도 원외셨고 예. 원외 최고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현역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 점도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님께서도 최고위원 이번에는 좀 도전 안 하셨는데 이런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까지 확인되는 바로는 우리 청년 최고위원으로 우재준 의원 유일하게 네. 그건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청년 최고위죠. 별도의 그 네. 선출 과정이죠. 그러면 우리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들이 거의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정말 좀 절망적인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최고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당이 지금 많이 좀 굳어져가는 이런 좀 분위기에 있는 데서 당대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최고위원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로 비판이나 책임을 많이 묻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스스로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최고위원이나 이런 자리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또 많은 또 경험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런 자리에 가겠다는 분들은 사실 그런 지금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출마를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겠나. 좀 이례적이죠, 사실 이런 현상이. 이례적입니다. 네. 원래 최고위원 경쟁도 되게 치열하고 그 자리도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그렇죠. 네, 좀 책임감이 뒤따르기 때문에 좀 많이 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들.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친한동훈계 인사로 꼽히고 계시는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불출마 선언했지만 여전히 전당대회 변수는 맞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나서서 지원은 안 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현장에서 메시지를 내실 때 예. 그때 좀 어떤 의중이라든가 어떤 후보에 대한 의중을 드러낼 가능성 좀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후보에 대한 마음을 만약 주게 된다면은 그분을 통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대리전 형태가 돼버리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비판이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비판이 나오냐면 그럴 뺏어 나가지. 조금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개입은 하지 않으실 거고요. 우리 뭐 친한계 의원들도 비슷한 뭐 행동, 그런 모습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표께서 지금 그렇지만 늘 대표가 어떤 말을 해왔고 어떤 방향과 소신을 가져왔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당원들도 더 잘 알고. 그러면 출마한 대표 후보자들 중에서 한동훈의 방향성과 좀 그래도 비슷한 후보들 중에서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직 전당대회 후보 등록도 마치지 않았으니까 예.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예. 조금 가벼운 개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뭐 교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근데 교사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요, 굉장히 그 어느 직군보다 책임감이 중요한 직군입니다. 이 교사를 하시다가 이 힘든 정치인으로 뛰어드시게 된, 정치를 하시게 된 그 계기, 뭐 어떤 정치적 신념이라든가 이게 좀 궁금한데. 제 의지는 일단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한국교총회장으로 재임 중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국회에 들어와 달라는 이제 영입 제안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유가 분명했어요. 첫째는 당신이 가진 그 평교사로서 한국교총회장의 직선으로 도전해서 수장이 된 그것도 75년 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본 것 같아요. 우리 보수에도 이런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 교육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이 흔들리니까 사실은 모든 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교육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우리 보수의 정신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교육 전문가로서 우리 당의 좀 교육 전문가 지켜달라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국회에 이제 와서 이제 직접 이 교육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교육위원회가 됐습니다. 됐는데, 네. 사실 교육은 이번에 교육부 장관 보시다 왜 그렇게 좀 엄했을까요? 기준이. 교육부 장관이니까. 교육부 장관이니까요. 네.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논문 문제도 더 크게 맞습니다. 느껴지고 자녀 유학 문제도 더 크게 와닿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학부모님들의 학생 국민들은요, 교육자들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요. 그래서 저도 정치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걸 지키고 싶습니다. 뭐 이념도 중요하고 또 정당의 가치도 중요하고 또 당리 당략 다 중요하지만 옳고 그름을 놓치지 않는 정치, 옳고 그름이 가장 위에 있는 정치, 그 바탕 위에서 우리 당의 입장도 나와야 되고, 그죠? 또 정쟁도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되겠죠. 그것을 지켜나간다면, 상식에 기반한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서 저희 당을 또 정성국이라는 의원을 지지해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요. 앞으로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소신과 신념을 마음껏 펼치시는 그런 의정 활동을 제가 또 열심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주 아침 저는 국회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이었습니다.